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2025년 5월 10일 CAT 2급 1교시 문제. 지난 영상에서 이제 형상 작도 다 끝냈죠. 그러면 이제 치수 설정하고 치수 기입하고 배치 작업까지 해서 좀 마지막에 추격 설정까지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치수 설정 B 치고 엔터. 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재지정 4월 16일날 KPC 주관 강사 양성교육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재지정으로 지정한 건 치수 설정으로 치지 않는다. 즉 치수 설정을 안 한 걸로 보고 치수 설정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감점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 재지정으로 해놓고 저 치수 설정 했는데 왜 다 감점했나요? 이런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재지정으로 했기 때문에. 재지정으로 절대 하지 말아라. 이거를 이제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건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이 어떻게 강의하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유튜브, 물론 제가 학원을 들어가서 이제 다른 선생님 수업하는 거를 몰래 청강해서 나올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러려면 제가 수강을 계속 끊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수강을 끊어가지고 그럴 수도 없고, 저는 또 일해야 되니까 그럴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이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강사님들 어떻게 수업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항상 이제 유튜브를 활용을 하는데, 유튜브에서 보면 재지정을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대놓고 IS-25를 선택하고 재지정 버튼을 누르세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근데 저는 그게 그냥 이게 KPC에서 저거 재지정을 하면 감점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니라 실무에서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재지정은 치수 설정을 했다고 보는 게 아니라 임시 설정이에요. 제가 얘기했지만 임시로 잠깐 필요한 걸 재지정으로 하는 거지 전반적인 치수 설정 자체를 재지정으로 하는 건 안 돼요. 저건 날아가는 설정이고 휘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건 내가 치수 설정한 거를 캐드 내에다 기록하지 않았다, 저장하지 않았다로 보시는 게 맞아요. 잠깐 쓰고 말았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시험은 잠깐만 보는 건데 그거 꼭 저장할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험은 잠깐만 보는 건데 여기서 요구하는 건 잠깐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게 앞으로 네 업무가 계속 될 때 이렇게 해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논리를 비약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재지정으로 하는 건 안 됩니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고 그런 것들을 봤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 그럴 거예요. 그건 강사가 아니라 유튜브에서 못 모르는 애들이 그러는 거겠지인데 그게 아니라 제가 유튜브에서 확인한 것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간혹 가다가 이제 유튜브 영상 보면은 본인이 어디서 오프라인 어디서 교육을 하고 있고 어느 학원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이걸 명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는 거. 즉 그 학원에 있는 수강생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잘못 배우고 있겠구나라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학원에서 수업을 메인 강사로 수업을 하고 계신 분이 재지정을 써요. 되게 개념 없는 행위예요. 재지정이 솔직히 말하면 그분은 재지정이 뭔지는, 재지정과 수정의 차이가 뭔지는 알고 쓰는 거야.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할 수 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재지정과 수정의 차이를 모르면 솔직히 말하면은 그분은 강사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못 모르는 풋내기가 자기가 알고 있는 조금의 지식을 가지고 나 잘하는 사람이야 그러면서 수업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사라고 하면 수정과 재지정의 역할적인 구분은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봅시다. 절대 재지정하지 말고 IS-25 선택해서 수정. 간혹가다 이거 스탠다드 선택하고 수정하시는 분들 계세요. 큰일 납니다. IS-25. 기본적으로 이제 그때 4월 16일 날 교육 때도 얘기를 했지만 CAT 2급, KPC의 CAT 1, 2급 다 마찬가지 통틀어서 기본적인 제도에 대한 규칙 자체는 KS 규격, 좀 더 이제 깊게 들어가자면 ISO 표준 규격을 기본적으로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IS 규정에 관련된 치수 설정인 ISO-25를 쓰시는 게 맞고요.
물론 스탠다드로 불가능하냐? 아니에요. 스탠다드에 있는 모든 내용을 ISO-25의 내용에 맞춰서 다 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은 너무 힘들잖아. 그냥 ISO-25 쓰면 되는데 왜 그래?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그러면 스탠다드를 선택해서 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정신병이다 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ISO-25를 선택해서 수정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이 선에서는 아무것도 건드리시면 안 돼요. 그냥 ISO 표준 그대로 가는 겁니다. 예, 건드리지 마세요. 간혹가다 여기 선 색상 바꿔주시는 분, 여기 빨간색이니까 빨간색으로 바꿔야지. 우리는 저 빨간색은, 치수의 빨간색은 도면층을 통해서 제어하기로 했어요. 그냥 두세요. 도면층을 통해서 제어하기로 했더니 이걸 바이 블록이 아니라, 그럼 바이 레이어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바이 블록이에요. 치수의 기본은 바이 블록이에요. 치수라는 블록 자체가 도면층을, 그 도면층으로 가면 바이 블록은, 그 블록에 대한 이제 특성은 도면층을 따라가게 돼 있기 때문에 바이 블록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호 및 화살표. 자, 여기서는 딱 하나 해줘야 될 거 있죠. 중심 표식 없음. 그리고 화살표 크기, 이제 요것도 4월 16일에 분명하게 명확하게 얘기했지만, 원래 KS 규격, 특히 ISO 규격은 2.5가 되는 게 맞습니다. 2.5가 되는 게 맞는데, 선생님, 2.5가 아니라 2.2. 근데 거기서도 얘기했어요. 원래 그건 맞으나, 단,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이제 2.5가 되면 요 치수선이 좀 이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작성 편의상 2.2로 바꿔서 문제를 제작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로 제공되는 템플릿은 2.2로 바꿔서, 하고 있다. 간혹 가다가 이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저도 이제 그 강의 보기 전에 옛날에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는, 템플릿에서는 저게 이제 우리가 시험 때 쓰는 템플릿은 안 주잖아요. 안 주니까는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템플릿에는 이게 2.5로 돼 있어요. 2.5. 그러다 보니까 화살표 방향이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똑같이 치수 기입을 하면 똑같은 위치에, 내가 봐도, 눈으로 봐도 정확하진 않지만, 뭐 거의 비슷한 위치에다 치수를 갖다 놨는데도 화살표가 반대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랬느냐? 얘가 좀 더 컸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제공된 템플릿을 가지고 작성을 해보면 화살표가 반대로 될 이유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고, 혹시 이제 반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거기서 이제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는 감점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살표 방향 거꾸로 된 걸, 너무 신경 쓰시는 학생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는 마라. 단 이제 각도 같은 거 기입을 할 때는 내가 각도를 좀 더 많이 빼주면 화살표 방향을 똑같이 맞출 수 있거든요. 근데도, 안 맞추는 거, 그거는 잘못된 행위예요. 물론 이제 그거 가지고 감점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화살표 방향을 가지고 감점하지 않습니다라고 걔네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KPC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 가지고 감점을 하진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비슷하게 기입해 주는 게 맞아요. 그 정도도 안 한다고 하면 솔직히 말하면 게으른 거잖아. 그런 사람은 도면을 안 그리시는 게 맞아. 그냥 때려치고 딴 거 하세요. 최대한 정밀하게, 성실하게 잘 하려고 노력하시는 사람만 하세요. 나 그런 거 귀찮아? 안 해? 대충 할래? 예. 저는 실력이 안 돼서 그것까지 딱딱 맞추기 어려워요. 실력이 안 되면 그만둬야지. 실력을 키우던가 딱딱 맞출 수 있어요. 그거는, 그런 것들은 다 변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이 저한테 늘상 하는 얘기가, 선생님 너무 가혹해요. 왜 가혹하게 말씀을 하세요? 가혹한 게 아니에요. 실력이 안 되면, 그거를 완벽하게 막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서도 빨리 할 수 있는 실력이 되도록 계속 그걸 해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실력이 안 되니까 봐주세요? 그러면 넌 계속 그걸 못할 거 아니야. 그러면 너를 왜 데리고 일을 하냐. 네가 그거를 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데리고 일을 하는 거지. 그거잖아. 그건 가혹한 게 아니에요. 결국 본인이 귀찮고 게으른 거를 핑계를 대는 거잖아. 너 때문이야. 라고. 아니죠. 그리고 시험 보는 단계에서 그렇게 딱딱 여기 옆에 있는 문제하고 똑같이 맞추려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저는 저는 학생인데 시험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게 짧은 게 짧다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본인이 이 캐드를 제어하는 실력이 떨어진다는 얘기 아니야.
내가 실력이 떨어지니까 봐주세요라는 얘기 아니야, 결국은. 왜 봐줘? 야, 시험이야. 시험인데 왜 봐줘? 안 봐줘. 그게 맞아. 네가 시험에 맞춰서 실력을 키워야 되는 거지. 내 실력이 떨어지니까 시험의 수준을 낮춰주세요. 이게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그럼 회사 딱 들어가서 제 실력 요거밖에 안 되니까 업무를 이 수준에 맞춰서 낮춰서 주세요. 저는 평생 이 실력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회사에서 할 얘기는 딱 하나죠. 평생 그거밖에 안 되세요. 나가세요. 왜 자기 기준으로 맞춰달라고 그래? 그게 왜 가혹하다고 얘기해? 아니지. 그런 걸 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이 되니까 월급을 주는 거예요. 안 됐으면 월급 주지 말아야지. 그게 당연한 건데 왜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너무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죠.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요 2.2 이거 갑자기 3.8을 했는데 요게 이제 2.2여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 푸실 때 요거 2.2로 바꿔가지고 하시면 거의 요 문제하고 동일하게 나와요. 이게 2.2 환경으로 제작을 했다고 그때 얘기를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자, 문자는 이제 문자 스타일, 여기 땡 눌러주시면 ST 치고 나오는 이제 문자 스타일이 나오고, 여기서 불림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중요한 거 이제 이거 입력하시는 분들 계신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좋아요. 자, 그리고 적용,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이제 문자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꿔줘야겠죠. 이건 별도로. 그 다음에 이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지만요. 여기다가 이상한 거 입력하지 마. 2.5가 표준이에요. 이거 4월 16일 명확하게 써요. 2.5가 KS 규격 표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KS 규격 그대로 따르는 거니까 2.5를 따르는 거고 저 값을 바꾸면 감점합니다. 예. KPC에서 한 얘기. 값을 바꾸면 감점합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뭐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가르치는 강사님이 저기 3.5 입력하라고 그러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유튜브에서 몇 명 봤어요. 몇 분 봤어요. 몇 분 딱 보면은 저걸 3.5라고 바꾸라 그래요. 예. 왜 바꿔요? 이게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도 아니고. 어떤 분은 그래요. 3.5가 케이스 규격입니다. 헛소리 하지 마세요. 3.5가 케이스 규격인 적은 없어요. 네. 뭔가 잘못 알고 계세요.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의 규격이 3.5예요. 케이스 규격과는 달라요. 자, 그리고 이제 맞춤. 자, 맞춤에서, 맞춤하기 전에 문자에서, 요거 문자 정렬이 있는데, 문자 정렬이 쓰일 일이 없겠네요. 원에 반지름이 바깥쪽으로 기입된 게 없네요. 자, 맞춤. 자, 맞춤에서는 이제 원의 반지름이 바깥쪽으로 기입된 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안 해줘도 돼요. 요거 가지고 감점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 있느냐 가지고 감점하지 않아요. 이건 재지정으로 하셔도 됩니다. 요거. 왜냐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거니까 얘는 시험 때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죠. 뭐 재지정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차피 요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 타입이 섞여 있으면 무조건 재지정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화살표로 바꿔줄게요. 지금 요 상황 중앙까지 오는 상황이 될 정도 화살표로 세팅이 돼야죠. 자, 그다음에 치트피치 축척은 이제 여기 축척 값의 역수. 여기 이제 요새 최근에 들어서 이게 많이 생겼는데 1.8? 그러니까 저 1.8의 근거가 대체 뭐야? 저거 누가 퍼뜨리고 있는 거야? 이게 한두 명에 이러지 1.8을 쓰는 게 아니라고 보면은 이제 어쩌다 한두 명이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게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1.8 입력하시는 분. 어떤 분은 뭐 1.9? 어떤 분은 1.5?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어쨌든 가장 많이 나오는 게 1.8이에요. 1.8인데 이게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건 누가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더라고요. 뭐 제가 유튜브에서 못 봤어요. 유튜브 영상에서 못 본 1.8로 가르치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거의 유튜브 영상에서는 제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축척이 1대2니까 즉 2분의 1이니까 그거의 역수인 2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거의 대부분 유튜브에서 가르치는 강사님들은 제가 이제 안 좋게 얘기하는 강사님들도 다 그건 공통적으로 다 똑바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누가 저 1.8을 퍼뜨리고 있는 거지? 들리는 소문은 이제 특정 학원에서 저렇게 하는 사람이 많다. 라는 얘기까지 좀 들은 소문을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예상할 수 있는 건 그 학원의 강사가 그렇게 가르친다라는 건데, 혹시라도 수업 시간에 저기다가 1.8 이거 얘기하시는 강사님 밑에서 배우시는 분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제 영상을 보시면요, 학원에 가셔서 같이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환불하자. 환불하고 나가자. 1.8 아닙니다. 좀 100% 감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저걸 1.8로 강의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 뭘 모르냐면 축척의 개념을 몰라요. 우리가 축척이라는 걸 왜 쓰는 건지, 축척해서 이제 축척 도면의 출력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 못한다라는 거는 도면 작업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고 그 도면 작업 가지고 출력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강사를 하면 안 되는 수준인데 강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뭐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요. 그냥 환불하고 나가세요. 환불하고 나가서 그분이 수업이 끊기게 되면 그분은 자동적으로 거기서 강사 생활을 더 이상 못 하실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되는 게 맞아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저기다 2를 입력을 하는 건 축척이 이제 1대2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배치해서 얘를 이제 1대2로 세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사이즈가 원래 크기의 절반으로 줄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이즈만 절반으로 줄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설정한 치수 값들이 다 1대1, 1대1 기준, 출력 기준이거든요. 출력 기준을 세팅을 했는데 걔네들이 2분의 1로 다 같이 주는 거예요. 이 문자 크기, 화살표 크기, 여기 띄어진 공백, 여기 튀어나온 거리 다 이게 절반으로 줄어요. 그러면 출력 기준으로는 1대1 사이즈에 안 맞는 거고 절반 사이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출력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1대1 사이즈를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체 크기를 축척을 내가 1대2로 하기로 했으면 반대로 2배를 키워줘야 원래 세팅한 정상적인 크기로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척이 저렇게 되면 여기다가 역수인 2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줄여놨으니 원래 크기, 출력돼야 될 원래 크기 내가 줄여놨으니 크기만큼 다시 키워줄게. 내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그래서 축척의 요 밑 뒤에 자리를 여기다 입력해라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강사님이 있는 거고, 아니면 얘의 역수를 입력을 해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확한 개념은 요 뒤에 자리를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역수를 입력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1대2라고 할 수도 있지만 2대3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뒤에 자리를 입력하고 3을 입력해 버릴 거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뒤에 자리를 입력하는 건 아니고 저 값에, 축척 값에 역수를 입력해요. 그러면 2대3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3 나누기 3 슬러시 2를 입력하시면 돼요. 역수 거꾸로 2분의 3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 출력 관계도 잘 이제 개념을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CAD는 정확한 개념을 이해한 사람 외에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들은 다 필요가 없어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실무에서는 그래요. 그러니까 실무에서는 정확한 개념이 아니면 일을 못해요. 일을 못한다고. 그건 실무 가서 배우면 되죠. 그걸 실무에서 가르칠 거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안 뽑지. 안 가르치려고 자격증 있는 사람 뽑았는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안 가르치려고 자격증을 보고 뽑는 거예요. 그걸 가르칠 거면은 자격증 보고 안 뽑지. 그냥 아무나 데려오지, 최저시급으로.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보는 건 여러분들의 자격증을 갖고 있느냐를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형식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내가 안 가르쳐도 되겠지. 내가 이거 안 가르칠 테니까 너 돈 더 줄게. 그런 개념으로 뽑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아라. 실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다. 입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역수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차 단위에서, 요건 이제 1차 단위에서 제가 해주는 거 안 해줘도 되죠. 자, 요거. 간혹가다 이제, 요거 이제 윈도우 바탕화면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대체 어디서 뭘 보고 뭐 어떻게 배운 거야? 네, 아닙니다. 10진이어야 돼요. 저거 바꾸면 감점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밀도, 보통 10짜리까지. 이건 안 해줘도 돼요. 이건 안 해주셔도 되고, 해주면 이제 틀린 부분 잡기 좋고. 근데 저거 해줬을 때 반드시 영업제 후행이 체크돼 있어야 되고, 각도도 이거 해줘야 되는데, 요번 문제가 각도가 없어요. 치수기. 아싸.
그래서 더 쉬워. 예. 벡터 치수 세기 200. 그래서 요건 세팅 아예 안 해도 되겠죠. 아예 각도가 아예 쓰이지도 않았는데 뭘 세팅을 해. 그렇죠? 어차피 안 해줘도 되는 거지만 더더욱이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확인. 그 다음에 닫기. 그 다음에 현재 도면체를 이제 뭘로 바꿔요? 치수로 바꿔주겠죠. 치수. 이렇게 바꿔주고 여기 있는 거 이제 똑같이 기입해주면 돼요. 자,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자, 요거 이제 떼주는데, 이제,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얘기했어요. 한 번만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얘기할게요. 자, 4월 16일 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치수 간격. 자, 치수 문자가, 이렇게, 치수선 사이에 하나만 딱 들어가요. 요 사이에 아무것도 못 들어가요. 이거 감점. 감점. 분명히 얘기했어요. 감점. 자, 최소한, 요 사이에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럼 얘부터는 감점 안 해요. 그럼 얘보다 작으면, 얘보다 좀 작아서 이렇게 걸쳤다. 그럼 하나 못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네, 그럼 감점. 그러니까 최소한 온전하게 하나가 들어갈 정도는 띄워줘야 된다.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요 사이에 3개, 그러니까 요 치수선과 외형선 사이에 치수 문자가 하나, 둘, 3개가 들어간다. 이거는 감점 안 합니다. 오케이. 근데 요렇게 했을 때 지금 보면 요렇게 해서 이제 요 치수선과 외형선 사이에 하나, 둘, 셋, 넷, 치수 문자가 4개가 들어간다. 감점. 그러면 선생님, 아까랑 똑같이 여기서 얘가 살짝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4개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요거는 합격. 아시겠죠? 예. 저 정도로 본다라는 거예요. 저 정도는 본다. 그러니까 정밀한 치수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거리는 띄워줘야 돼. 어느 정도 거리는 붙여준다.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눈으로 봤을 때 이 문제하고 비슷하게 여기 보면 눈으로 대충 봤을 때 이 사이에 몇 개 들어갈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2개 정도는 들어갈 것 같잖아요. 네, 대략적으로 2개는 들어갈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제 그거랑 비슷하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나, 둘, 거기서 살짝 더 띄워주는 정도? 이렇게 이 정도로 잡아주면 돼요. 이게 시간이 얼마나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없어서 저렇게 정밀하게 어떻게 맞죠? 제가 뭘 정밀하게 맞췄어요? 손으로 대충 맞는데? 제 전산응용 기능사 치수 기입하는 거 이제 가서 한번 보세요. 치수 기입하는 것만. 거기 진짜 정밀하게 맞죠? 네. 어떻게 해요? 거리 딱딱 맞췄다. 10mm 간격이면 10mm 탁탁 맞춰서 기입하잖아요. 저는 원래 도문글 때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걸 저는 학생들한테 요구하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애매한 건 이제 요거예요. 치수. 아니. 최소한 여기에 수직선이 하나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지. 여기서 1개, 2개, 3개 이렇게 보고 하지. 이렇게 이제 보고 하지. 이게 없으면 그걸 어떻게 대충 맞춥니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뭘 보고 맞추시면 되냐면 이거 보고 맞추면 돼요. 사이드에 있는 치수 보조선끼리 그만큼 나왔네. 그러면 땅 했을 때 이렇게 뺐을 때 여기 있는 요 길이가 내 눈으로 대충 봤을 때 이 길이랑 대충 비슷하면 돼요. 정밀할 필요 없어요. 어바우트예요. 어바우트. 대충 비슷하면 돼요. 그래서 딱 보고 대충 이 정도 비슷한 거겠는데 딱.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딱 이렇게 해놓고 야 안 비슷하잖아. 그러면 제 눈엔 비슷해 보이는데요. 이건 억지죠. 대놓고 억지잖아. 그래놓고 빡 보고 아니 선생님 제 눈에는 진짜 제가 학원 강사하면서 진짜 많이 본 학생들이 그래요. 제 눈에는 똑같아 보여요.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이게 똑같아 보여? 그러면 캐드 하면 안 되지. 도면 그리면 안 돼요. 이게 똑같아 보인다는데 어떻게 도면을 그려? 그러면 그 학생들 너 이거 하면 안 돼. 딴 거 알아.
전 그래요. 물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학원에서 난리가 나지. 수강생 내쫓았다고. 내쫓아야 아무튼 그런 애들 하면 안 되는 게 사실인데. 네, 진짜 그러신 분들 학교 가니까 이 정도 노력을 하는데 이게 뭐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게 이것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요. 아니 전 실력도 없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맞추라고 하시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진짜 그 사람이 너무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 사람이 너무한 거지. 어떤 분은 그래요. 요기길이 이렇게 요길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제 저 간격을 얘기할 때는 최외곽을 얘기해요. 아웃라인이라고 그러죠. 아웃라인 블럭이라는 거 원래 제도할 때 보면은 이 아웃라인 블럭을 구성을 해요. 형상 말고. 그래서 이 블럭에서 그 거리 그거예요 원래. 도면 그러니까 형상 외부로 기입되는 치수들은 원래 아웃라인 블럭 바깥으로 가는 거예요. 바깥에서 이제 최외곽에서부터 거리를 따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를 이제 KPC 그때 4월 16일 교육 때 얘기를 했다. 이제 DLI. 자, 여기서 이제 정문은 저 치수가 저게 다니까 이제 이렇게 하고 이거 가는데 이거 이제 제가 어떻게 여기랑 딱 맞추죠. 맞추는데 이거는 이제 그때도 얘기했는데 저것까지 보진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딱 정확하게 일직선이 되는 건 안 본다. 이거는 감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신 학생이라면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저는 이제 KPC가 이제 저것도 감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아니 이게 어려운 작업이면 땅에서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여기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 이렇게 저걸 맞추기 위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선이라도 하나 그려가지고 맞춰야 된다 그러면 KPC가 저걸 감점 안 합니다. 그래 그 어려운 작업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어려운 작업이 아니잖아. 이거 딱 해서 DLI 해가지고 땅 찍고 뭐 해주면 돼. 여기서 딱 마우스 갖다 대고 여기서 오선에 잡히면 딱 클릭하면 끝나잖아. 그럼 찍으면 되잖아. 되게 쉽잖아. 근데 왜 저 감점 안 하지? 라고 생각하는지만 어쨌든 뭐 KPC 감점을 안 하겠다는 제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는 없죠? 예, 그쵸? 자, DLA. 그래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맞춰서 이렇게 기입하는 습관을 들여라. 자, 마찬가지 DLI. 자, 여기도 이제 여기 찍고 뭐예요? 제일 짧은 선을 보고 옆에 거랑 아래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이랑 길이가 얼추 비슷하게 이 정도면 되겠는데 라고 가는 거예요.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DLI.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찍고 그쵸? 이렇게 해서 이거 이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얘랑 똑같이 맞추겠다고. 근데 이제 문제 보면 안 그렇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건 규칙 위반 아니냐.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최외곽에서 기본적인 룰은 최외곽에서 최외곽 여기서부터 이 거리를 그리고 저렇게 직렬로 기입될 땐 이 거리가 딱 이렇게 맞게 기입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게 훨씬 더 도움이 깔끔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위에 쪽은 DCO, 팀 컨티뉴. 해가지고 뒤에 위에 쪽은 땅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치수 기입 끝. 여기서 치수 기입 3개밖에 안 되네. 이번에는 치수도 적어가지고 더더욱이나 틀릴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는 그 선생님, 학생이 100%가 나오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선생님 학생들은 제 유튜브를 봐요. 거의 대부분 보실 거예요. 이제 구독은 안 할 수도 있어요. 구독은 안 할 수도 있는데 봐요. 보면은 그 학생들이 선생님 저한테 잘해주시는 선생님들 그분은 선생님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세요? 안 좋게 얘기해요. 선생님 왜 그분하고 왜 친구 맺고 지내세요?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데 그러시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렇게 안 좋게 얘기했나? 어쨌든 제가 그 선생님을 칭찬하는 걸 못 봤대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서 대략적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적으로 보고. 그럼 이제 치수 기입 끝났죠. 그러면 이제 요 치수까지 다 기입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면 얘는 반드시 지워줘야 됩니다. 남아있으면은 감점이죠. 불필요하게 나오는
자, 치트 기입이 다 끝났네요. 그럼 이제 배치 작업 들어가야겠죠? 배치로 가고요. 아이고. 배치. 자, 여기서 이제 LIMITS 이미지 잡아줘야겠죠. 0,0 0,0 그 다음에 297, 210. 이거 외우실 필요 없어요. 문제 보기 2번 누르면은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REC 렉탱으로 똑같이 0,0. 그 다음에 297, 210. 자, 그 다음에 옵셋 10을 해서 테두리를 선택하고 안쪽으로 10mm를 들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 있는 이 테두리는 델리트 지워주시는 거고요. 얘는 선택을 하고 도면층 몇 번? 여기서부터 그려지는 건 전부 다 0번. 자, 그리고 익스플로드 X로 자, 얘를 분해합니다. 분해해서 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자, 옵셋 8. 자, 여기 위에 거 선택하고 다중 M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클릭 ESC. 자, 옵셋 처음에 30이죠. 30 빼서 여기 있는 거를 왼쪽으로 한번, 그 다음에 다시 25, 이제 한번 온 거를 또 25만큼 왼쪽으로, 그 다음에 TR 엔터 자르고 자, 여기다가 이제 텍스트, 저는 이제 DTX를 쓰는 편이니까 DT 자리 맞추기 J, MC 중간 중심이죠. 중간 중심 해주고, 그 다음에 문자의 중간점을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여기 코너, 그 다음에 여기 코너를 찍어주면 정확하게 사각형의 중간을 잡아준다. 자, 여기 문자 높이는 3이라고 시험 그 문제 보기 2에 나와 있습니다. 3. 자, 회전각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영 전환해서 수험 번호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엔터에서 작성 끝내고, 자, 작성된 문자는 당연히 요 색깔이 아니죠. 흰색이었죠. 자, 그럼 얘를 선택하고 이제 도면층이 뭐다? 문자는 당연히 문자 도면층이다. 네. 그러려고 문자 도면층을 만들었지. 자,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카피. 자, 얘 복사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삽입점. 이게 이제 키로 하면 INS죠. S 엔터. 여기 갖다 대면 이렇게 뜨죠. 그러면 이제 MC 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으로 맞춘 그 중간점이 잡히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칸에 중간을 잡기 위해서 두 점 사이 중간에서 여기 코너, 그 다음에 여기 코너 해서 이렇게 가운데로 찍어주면 된다. 자, 다시 한번 카피 실행하고 이제 얘하고 얘를 여기서 한 칸 내리고 한 칸 내리는 식으로 복사를 하면 칸의 정중앙에 딱딱딱딱 배치가 되죠. 자, 수험번호 이제 밑에 거 더블 클릭하고 이름 성명이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앞에 엔터가 스페이스가 하나 들어갔나? 약간 옆으로 쏠린 것 같죠? 쏠려 있, 저 스페이스 하나 들어가서 쏠려 있다고 해서 아마 감점되진 않을 겁니다. 여기 일자. 여기는 이제 본인 수험번호 적으면 되겠죠. 뭐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 본인 이름 적어주면 되고, 그다음 일자, 본인 시험 본 날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2025, 형식은 이제 점으로 돼 있죠. 점 05.10 이렇게. 간혹가다 이거 점을 다시로 쓴다든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데, 전부 다 감점됩니다. 형식은 거기 이제 제시가 되고 있으니까 그 형식하고 똑같은 형식으로. 단지 이제 중간에 스페이스 제가 띄웠는데 스페이스를 안 띄웠다고 감점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어쨌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줌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에 있는 거 갖고 와야죠. 그래서 MView. 자, 저는 3개를 불러올 거니까 화면은 3개. 자, 큰 거는 오른쪽 배치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접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평면도 공간이니까 평면도가 화면의 가운데 오게,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면도가 화면의 가운데 오게, 여기는 우측면도가 화면의 가운데 오게, 딱 이렇게 놔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빈 공간 더블 클릭해서 이제 다시 페이퍼 스페이스로 돌아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뷰포트 3개를 다 모두 다 선택을 하고, 다양함이 아니라 요 밑에서 1:2, 그쵸? 똑같은 축척 잡아주면 착. 근데 여기 이제 표현된 사이즈가 뭐다? 원래 크기의 2분의 1 사이즈. 그쵸?
한번 원래 크기로 표현을 해볼까요? 원래 크기로 1대1로 1대1로 표현하면 척 예, 용지가 모자라겠죠. 예. 용지가 모자라니까 A4라는 용지 사이즈에 이걸 실제 사이즈로 표현하기 종이가 공간이 모자란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절반으로 줄여서 표현을 해주자. 1대1 착 예,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걸 줄인 대신에 방금 전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1대1 해볼게요. 제가 이걸 1대1로 키우면 어떻게 돼요? 글자가 그렇죠? 여기 이제 치수 문자랑 화살표랑 다 커지잖아. 그렇죠? 저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줄이면 다 줄고. 그러니까 우리가 치수 설정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값들은 출력했을 때 당시 그 크기로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여기다 축척을 저장해 이렇게 1대2로 해서 축척을 적용을 해버렸네. 그러면 이제 치수 문자라든가 이런 것들 다 내가 지정한 사이즈보다 작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줄여준 만큼 다시 키워줘야 되는 거야. 치수 같은 경우 그 설정들을. 그래서 우리가 전체 축척에다가 역수의 값을 넣는 거야. 축척에 역수의 값을 넣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다. 이런 거를 알고 가르쳐야지. 1.8은 어디서 뜬금없이 나온 거야. 뭐야? 네 맘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이 도면에 대한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는데 과연 그런 수업을 하고 있는 거냐? 라고 한다면 아무 개념도 갖고 있지 않은데 수업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일부 강사님들은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사람은 결국 사기꾼의 양아치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거다. 라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축척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죠? 자,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렬하기 전에 이제 기본적인 위치를 잡아줘야 될 것 같네요. 이거는 이제 좀 이렇게 축소를 해서 보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 정도 거리고 여기서는 요거 하나 들어갈 정도의 거리는 있어야 되니까 더블 클릭해서 여기는 공간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사이는 공간이 너무 없는 것 같고 요 위도 공간이 별로 없죠. 그러면 이제 좀 더 내려와야지. 그냥 요 뷰타이틀 하나 들어올 정도 그리고 요 사이에 하나가 더 들어갈 정도는 남아줘야지. 그리고 얘는 이거를 좀 낮추고 얘도 좀 낮춰도 되나? 좀 낮추고 그 다음에 앞뒤 거리는 너무 얘에 비해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좀 뒤로 보내주고 요거 할 때 주의해야 되는 거는 마우스 휠을 절대 돌리시면 안 됩니다. 돌리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 좀 뒤로 그래서 요 앞뒤 거리 좀 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서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뭐 이 정도면 된 것 같은데 약간 뒤로 보내주고 이제 이 정도 그럼 됐죠. 그럼 땅 더블 클릭해서 바깥으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얘하고 높이를 맞춰줘야 되고 얘하고 얘는 이제 좌우 위치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 수평 정렬 얘하고 얘는 수직 정렬이잖아요. 그거 맞춰줘야죠. 자 그럼 이제 그걸 해주기 위해서는 MV SET 요거 맞출 때 이제 MV 셋업 안 쓰시는 분들 계시죠? 강사님들 중에. 그건 잘못된 거 아니라고 제가 일전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실무에서는 저 배치에서 MV 셋업은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걸 MV 셋업을 하는 이유는 뭐냐. MV 셋업이라는 그 명령이 있다는 걸 아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MV 셋업에 이런 기능이 있다는 건 알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차원에서는 차라리 MV 셋업으로 수업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저거를 이제 MV 셋업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하고 MV 셋업 하고 정렬을 할 거니까 A 엔터. 그 다음에 수평 정렬 먼저 H. MV 셋업 안 쓰는 이유가 일단 여기 들어왔을 때 뭐가 꺼져요? 자동으로 스냅이 꺼져요. 이렇게 마우스 갔을 때도 점이 안 잡혀요. 단점이야. 이거 왜 난 진짜 오토데스크에 제가 영어가 되고 그러면 묻고 싶지만 왜 이걸 자동으로 끄게 만들어 놨는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 이게 이제 작업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 오토데스크의 개발자가 어떤 작업을 할 때 작업성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정신이면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못할 거야. 근데 오토데스크가 이제 어떤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개발을 하거나 그 개발된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 오토데스크에 있는 개발자는 도면에 대해서 단 1도 모르는 멍청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개발을 할 수가 있지? 그런 생각이 들죠. 뭐 어쩌겠어요. 프로그램이 이렇게 나왔는데. 맞춰 써야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쉬프트 마우스 오른쪽 뭘 해줘야 돼요? 끝점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탁
클릭을 하고 좀 바닥에 있는 한 점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끝점 해서 바닥에 있는 한 점을 잡아줘야겠죠. 네, 그렇게 높이를 딱 맞춰야 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좌우. 그러면 수직정렬이죠. 수직정렬. V 엔터. 자,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끝점.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오른쪽 끝점 잡게요. 오른쪽 끝점 잡고 여기 와서도 마우스 오른쪽 끝점. 오른쪽 끝점. 딱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다 맞았죠. 자, ESC에서 명령 종료하고 빈 곳 더블 클릭해서 모델 스페이스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세 개의 뷰포트는 도면층. 뷰포트 도면층으로 보내주고. 그렇죠? 자, 뷰포트 도면층으로 보냈으면 여기서 뷰포트 앞에 아이콘 중에 전 두 번째 거 쓴다 그랬어요.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이걸 쓰든 상관없어요. 전 두 번째 거. 프리즈. 자, 그럼 이제 다 배치됐고, 그 다음에 이제 뷰 타이틀, 그러니까 인서트 I죠. I 엔터. 자, 여기서 타이틀. 요거 선택을 하고, 요거를 이제 여기 밑에다. 공간 충분하죠. 들어갈 만큼. 적정히 봤을 때, 원이 이제 요 끝에 딱 닿게 돼 있는, 요 치수선 끝에 딱 원의 4분이 맞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얼추 비슷한데. 그러니까, 저도 지금 여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기서부터 요거랑 얘랑 배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얼추 비슷하게 놓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짜증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학생 가르칠 때 짜증나는 건 이거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 계세요. 공간 없다고 이제 이렇게 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이렇게. 이제 얘하고 같냐? 얘 밑에 있잖아요. 그 학생은 같대요. 같아? 여러분들이 봐세요. 저게 같다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 학생은 뭐냐면 이제 요 치수를 길게 빼요. 요 치수도 길게 빼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공간이 없는 거야. 없으니까 이렇게 밀어넣는 거야. 공간 없어 어쩔 수 없어요. 네가 도면을 개떡같이 정리했으니까 공간이 없는 거야. 제가 학생한테 하는 얘기예요. 야, 네가 도면을 이딴 식으로 그렸으니까 공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가 학생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저걸 깔끔하게 할 만큼 실력이 안 돼요. 야, 실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하면서도 빠른 속도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걸 반복해서 제대로 하는 방식으로 반복해서 연습을 해야지. 그게 안 된다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그게 어떻게 네가 정당하다고 말할 수 있냐. 제가 학생한테 항상 하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뭐 학생들은 이제 가혹해요. 저 선생님한테 수업 들을 거면 안 할게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꾸 자기 짜증나게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수업이냐 이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놓고도 어유 잘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하는 강사가 옳은 거야? 그게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에요. 안타까운 건 제가 알고 있기로 캐피시스 이거 감점 안 해요. 왜 감점을 안 해요? 감점해야지. 이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같니 위치가. 어떻게 비슷해. 안 비슷하잖아 이건. 근데 왜 봐줘 그걸. 뭐 개인적인 불만이에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0번 도면층 가야죠. 그려져 있는 거니까. 0번 도면층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글자는 여기서 복사해 오는 게 낫죠. 왜냐면 도면층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여기는. 복사해 오면. 수험번호 이거 하나 복사해서. 여기다가. 여기 좀 확대해가지고. 위치 보고 잘 놔요. 얘는 대충 이 선의 가운데 정도 볼게. 그럼 얘는 좀 뒤쪽으로 이렇게 가게.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솔직히. 대부분 이제 요거 할 때 요거 이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막 올려놓고, 얘는 이렇게 낮춰놓고. 근데 이런 분들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전체가 보이게 하고, 여기 상태에서 확대 축소 한 번 안 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야? 컨트롤이 두 가지예요. 컨트롤이 어려워. 컨트롤을 잘 못해. 내가 확대 축소 해가지고 내가 마우스 제어하는 거를 잘 못해. 자, 그렇다고 하면 뭐예요? 본인이 컨트롤하는 능력이 부족한 거 아니야?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내 실력이 부족한 게 왜 당연해?
그럼 컨트롤을 잘할 수 있게, 줌이랑 이런 컨트롤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두 번째는 귀찮은 거예요. 내가 뭐 확대 축소해가면서 그걸 하냐? 그러면서까지 위치를 맞추고 지랄이,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건 귀찮은 거잖아. 귀찮으면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귀찮은 사람은 도면 때려쳐요, 그냥. 그렇게 하기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때려쳐요. 네, 그게 맞아요. 최소한 이 정도 확대해가지고 하면 되잖아. 이거 확대해가지고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이렇게 이 정도 위치 대략적으로 맞춰주는 게. 이게 뭐. 이게 그렇게 무리한 요구야? 아니잖아. 그러니까 CAT도 이것도 좀 감점을 하라고. 이렇게 안 한 거. 얘 이렇게 올려다 놓고 이렇게. 이거 감점하라고 이런 거 좀. 그 감점 안 하니까 애들이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떳떳한 건 줄 알고. 이게 이제 위치가 얼마 써있지 않은데 그런 주관적인 채점이 있어요. 원래 채점은 주관적이 들어가야 돼. 도면이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채점간에 주관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그 깔끔하다는 개념을 채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채점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덜 깔끔하게 만들어도 감점을 안 나오고 어떤 사람은 더 깔끔하게 했는데 감점 당할 수도 있네요. 그건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그것도 시험의 일부예요. 그 주관도 시험의 일부라고. 채점하는 사람이 운이 없는 것도 본인의 결국은 운이라고. 회사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저 같은 사람 걸리면 조금만 삐끗하게 잘못하면은 막 뭐라고 하고 그건 재수 없는 거잖아. 저 같은 사람 만나는 거. 재수 없다고 그 사람이 내 상사가 아니게 할 수 있어? 아니잖아. 그 상사 밑에서 일해야지. 그게 다 본인이 하는 일의 일부라고. 그건 억울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리고 그 주관적인 감점 때문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본인 실력이 애매하니까 주관적인 감점이 포함이 돼가지고 떨어지는 거죠. 주관적인 감점만 가지고 떨어질 수는 없어요. 채점관의 주관적인 감점이 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순서가 떨어질 수 없어요. 애당초 그 요소가 합쳐져서 본인 실력이 애매하니까 그 본인 실력이 합격과 불합격의 경계에서 간당간당하게 걸쳐 있으니까는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억울한 부분이 다소 있다 해도 그거는 억울함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의 신청할 필요 없다고. 저는 그럴 리가 없는 거. 전 떨어질 리가 없는데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본인 실력이 애매한 거야. 그냥 확실한 실력이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아요. 명백한 실력이면. 그러니까 굳이 쓸데없는 제가 CAT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해서 쓸데없이 그럴 리 없어. 나는 그럴 리 없어. 내 실력으로 그럴 리가 없어. 그런 생각할 시간에 차라리 공부를 더 하세요. 그게 맞아요. 자,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요거 이제 문자 크기는 안 맞겠죠. 네, 저기 3이었고 컨트롤 1번 특성창 열어가지고요. 자, 얘 선택하고 여기서 문자 높이 3.5죠 여기는 이렇게 변경을 하고 ESC 자, 얘 선택하고 여기 2.5였죠? 2.5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기 더블 클릭 정면도 그 다음에 여기 축 1슬러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무브로 약간 붙여줄까? 약간 밑에 붙여주고 약간 밑에 내려주고 요거 좀 조정해준다고 시간 안 걸려요. 이게 이제 어떤 분 배치해놨을 때 이제 이게 이렇게 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가 있으면 그냥 이대로 해요. 아니 최소한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비슷하게 이게 최소한 이 점보다는 더 앞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돼 있으면 그냥 당연하게 옮겨줘야지 안으로 들어오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 아니야? 이게 비슷한 거지 아까 그게 비슷한 거야? 아니잖아요.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거야.
근데 그 주관적으로 채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카피하는 거죠. 피. 이거 다 작성했으니까 이제 전체를 다 선택을 해서. 자, 요거 할 때는 직교를 켜주고 F8. 이것도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같은 위치 선상에, 같은 이제 위도나 경도 선상에 이렇게 놓지. 직교를 끄고 얘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얘는 이렇게 작성하고 이런 이게 같은 거야? 얘랑 같아? 같아 보여요? 난 솔직히 이해가 안 가. 제정신이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 자, 그래서 찢겨 끼고 정확하게 이렇게 딱 위치 맞는 상태에서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겠지. 응? 수평수직 딱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겠지. 위에 공간이 상당히 많이 남네? 이러면은, 저 같으면은, 다 잡아가지고, 한꺼번에 싹 다 잡아가지고, 위에 공간이. 아, 이거 배치라서 안 되는구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뷰포트까지 켜가지고. 이거, 잘못 눌렀다. 색상을 바꿀 뻔했네. 뷰포트 요거를 켜가지고. 이래도 되지. 공간이 남네? 근데 정렬을 다시 하긴 귀찮네? 그러면 전체, 프레임을 잡아서, 좀 올려줘야지. 이렇게 해서. 이 정도 올려주면 되나? 오케이. 요 밑에 여백도 좀 있고, 이게 더 보기 좋은데?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니까, 요거 겹쳤고 요거 삐져 나갔잖아요. 크게 상관없어요. 어차피 쟤네들은 뭐야? 프리즈 하면 안 보일 거죠. 그쵸? 그리고 혹시라도 삐져 나간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렇게 해주면 돼요. 선택해서, 잡고, 붙여줘요. 얘도 선택해서, 그립점을 잡고, 붙여줘요. 이렇게 해도 돼요. 전혀 문제 안 되잖아. 이 아래에 떠 있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면 잡고 내려줘요. 잡고 내려줘요. 이렇게 해도 되잖아. 물론 이렇게까지 정리 안 해줘도 CAT에서는 감점 안 하고 저거까지 정리 안 한다고 해서 저도 그거 가지고 태클을 안 잡거든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이제 요 칸 안에 딱 들어오게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해줘. 이제 저거 몇 개 이제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한다고 해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는 거야. 그렇지 않아. 저거 저렇게 정리하는 시간이 더 걸린다라고 저걸 때문에 이제 내가 시험을 완벽하게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내가 이 캐드를 컨트롤하는 실력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족한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애매한 상황에서는 시험을 보러 가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나 빨리 취직해야 되는데 내가 빨리 취직해야 된다고 해서 부족한 실력으로 그냥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면 손해보는 건 결국 나만이에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실력이 아직 안 되는데? 그럼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해야지. 더 공부를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해야지. 안 되는 실력이 어떻게 요행으로 또는 편법으로 시험에 붙을까? 이걸 생각하는 건 본인 인생의 마이너스예요. 이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 생활을 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취직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진짜 마이너스예요. 차라리 다소 급하더라도 어쩔 수 없잖아. 실력이 안 되니까. 좀 더 기간을 더 잡고, 그냥 그 급한 거는 포기하고, 그러고 그때 본인의 실력을 견고하게 해서 시험을 보러 가셔야지. 그거는 옳지 않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본인 인생을 위해서. 딱 까놓고 얘기하면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이 잘못된 태도로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무슨 악영향이 있나요? 저한테 아무런 악영향이 없어요. 선생님 밑에 직원으로 가게 되면 그거 짜증나서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는 걔 내보내면 돼요. 가세요. 당신하고 일 못해요. 하고 내보내고 다른 사람 받으면 돼요. 그렇죠. 네.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태도로 시험을 본다고 해서 그걸 제가 뭐라고 해서 저한테 득볼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이 꼬이는 게 저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대로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듣기 싫은 얘기를 제대로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다 깔끔하게 배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될 거, LT, S. 라인 타입 스케일이죠. 기본적으로 이제 0.25. LTS 0.25를 하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맞춰졌어요. 맞춰지고 이제 주로 봐야 되는 거 뭐냐면, 여기에 점 두 개가 한 번 있네. 점 두 개가 한 번 있네. 네, 똑같이 있죠? 점 두 개, 점 두 개, 점 두 개, 점 두 개. 오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 중심선, 가상선에 이제 표현되는 단선들의 개수를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그게 비슷하게 맞춰지지. 제가 0.25라고 했지만 0.25를 입력했을 때 비슷하게 안 맞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비슷하게 맞춰질 수 있는 값으로 추가적으로 더 조정을 해준다든가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문제하고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출력 설정이죠. 컨트롤 P. 컨트롤 P라 PAGESET UP. 페이지 셋업. 자, 배치해서 수정. 자, 일단 프린터 및 플로터. 여기서 DWG2 PDF.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만약에 다른 거 다 설정하고 얘만 설정을 안 했다. 그러니까 없음으로 돼 있었잖아요. 처음에 없음. 이게 없음이면 다른 게 다 설정이 돼 있어도 출력 설정 안 함으로 본대. 안 한 걸로 본대.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없음으로 절대 놓으시면 안 되고 그냥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ISO 전체 페이지죠. 전체 페이지. 이거 ISO 전체 페이지로 확장 있잖아요. 확장 안 돼요. 그리고 혹시 영문 버전은 이제 전체 페이지가 풀블리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A4에 210으로 시작하는 게 있고 297로 시작하는 게 있는데 A4에 297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210으로 되어 있는 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플롯 대상은 이제 범위. 그 다음에 플롯 간격 띄우기는 플롯의 중심을 체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축척은 1대1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플롯 스타일 테이블, 펜, 요거는 모노크롭으로. 요 내용은 여러분들 암기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 때 이제 여러분들 시험 유의사항 그쪽에 보면은 이거 아예 이 창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죠. 이 창에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 해가지고 뭐뭐 하려고 값이다 써 있어요. 그거 보고 그대로 똑같이 맞추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 머릿속에 기억에 의존하지 말고 잘 내가 이제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거 보고 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신 분들도 그거 보고 확인을 하세요. 내가 잘못 실수했을 수도 있잖아. 네. 그리고 이제 확인, 다음에 닫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Z 엔터, A 엔터 주모를 한번 해주고 컨트롤 S로 저장 한번 해주고 꼭 저장해야 돼요. 저장하고 나서 제출해야 돼요. 이거 진짜 본인은 나중에 시험 끝나서 저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저장하기 전에 제출하고 저장 내가 이제 한 번도 안 했다. 시험 시작해서 끝까지. 그럼 저장하기 전에 제출하면 뭐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작업하는 빈게 날라가요. 그래서 이제 작업한 내용이 없다고 이제 실격을 시켰는데 나중에 이제 항의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합니다. 저는 작업 다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컴퓨터가 거짓말을 안 해요. 제출된 파일에 이제 아무것도 안 들어있으면 본인이 저장하기 전에 제출하고 나중에 저장하고. 본인도 어차피 기억이잖아. 본인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는 거잖아. 왜 본인 기억이 확실하다라고 호언장담을 하는 거지. 억울한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캐드가 절대 그럴 일은 없다. 본인이 저장을 했는데, 얘가 멋대로 이제 초기 상태로 파일을 돌려놓고, 그런 류의 버그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을 꼭, 주기적으로 저장을 하시고요. 마지막에 파일 제출할 때는 뭐 저장을 2번, 3번 눌러가지고 여러 번 저장을 한 다음에 제출을 한다든가 뭐 그렇게 하고 확실하게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